다음 주 우리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 미리 짚어보는 증시 전망대 시간입니다. 증권부 정경준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정 기자, 요즘 뭐 원고가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고 계신데 이 방송 잘 안 나오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왜 안 나오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장, 네.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일 때 이 기자의 역할이라는 거는 어떤 변수, 더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보다는 어떻게 이러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십시오 하는데 좀 주안점을 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이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만 좀 부담스러운 면이 그렇군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좀 악플이 좀 아프시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예. 뭐 좋은 흐름에서 더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그런 좋은 흐름에서 리스크 요인들은 뭐고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뭔지를 좀 집중해서 전달해 드리는 게 이 기자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이 장세가 별다른 좀 모멘텀이 없어서 그런지 뭐 연일 좀 횡보 장세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3,100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이후에 일종의 이제 방향성 탐색 구간에 진입했다. 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한 상황이니까요. 어떤 쪽에 스탠스를 맞춰서 가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 그런 시장 흐름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이 고용과 물가 등 실물 경기 지표에 따라서 당분간은 좀 시장이 좀 등락하는 그런 움직임은 좀 다소 좀 지속되겠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예. 뭐 당장 오늘 밤에 이제 미국 4월 개인 소비 지출 지표 이게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이 소비 지출 지표면은 좀 내수 경기 회복 상황이 좀 이런 걸 볼 수 있는 지표인가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CPI,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네. 이것과 이제 PCE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융 정책의 지표로 삼는 게 바로 이 PCE 지표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동안 인플레이션 2%까지 용인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PCE 지표. 요거를 참조로 2%까지 이제 용인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가 말하는 그 CPI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4.2% 이제 최고로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시장에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웃돌 경우 일각에서는 3.0%, 3.1%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자칫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적지 않고요. 예. 또 최근에 보면 잠잠했던 미 국채 10년물 다시 또 이제 요동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이 그 31일 날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합니다. 네. 그럼 휴장을 하면 이 PC 물가 지표가 오늘 밤이니까 당장 이제 내일 증시에 다 반영이 되겠죠. 31일 쉬니까 예. 다 반영됐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낙폭이나 등락 어떤 상황을 연출할지 이런 부분들 오늘 밤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곧 6월입니다. 이 다음 달에는 이제 미 FOMC 회의도 예정이 돼 있고 또 국내외 다양한 증시 이벤트들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15일이죠. 15일 날 미 FOMC 회의가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당연히 관심은 이제 테이퍼링에 관해서 어떤 언급들이 나올지가 이제 제일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ECB의 통화정책 회의도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때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이제 향후 경제와 물가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백신 접종이 뭐 수월하게 진행되고 하면서 아무래도 상향이 조정되겠죠. 상향 조정되면 그동안 이제 양적 완화, 이 자산 매입 속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절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결국 ECB는 자산을 걷어들이고 미국은 그대로 이 자산 매입, 양적 완화를 계속 이렇게 늦춰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쪽은 한쪽은 돈을 걷어들이는 거고요. 한쪽은 계속 돈을 풀린 상태에서 있으면 이 환율, 상대적인 환율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예. 유로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면 달러 약세에 대해서 이 달러 안 그래도 신뢰도에 대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달러 가치가 조금 더 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연준이 아니면 미국이 이 달러 가치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또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ECB 정책회의, 통화정책회의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또 이제 주말에
주 후반에 이제 미국의 5월 고용 지표 나오는데요. 이 고용 개선 정도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고용이 좋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커지는 거고, 안 좋게 나오면 또 인플레이션 줄어들면서 시장은 또 상승 흐름을 또 이어가겠죠. 지난달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가 좀 안 좋았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안도감에 시장이 좀 더 올라간 거였고요. 5월은 또 어떨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켜보셔야 될 거고, 또 SKIT가 코스피 200 이제 특례 편입 여부가 이제 또 다음 주에 결정이 돼요. SKIT에 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 많을 텐데 그런 것도 한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SKIT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이거는 어떤 이슈입니까? 통상적으로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지나야 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는 조건을 갖춰지거든요. 근데 SKIT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6개월이 못 맞춰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특례 편입 요건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 일평균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50위권 안에 지금 SKIT가 한 35위권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50위권 안에는 일단 한 단계는 충족이 된 거고요. 거기서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지표들을 한국거래소가 판단을 해서 최종 특례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근데 코스피 200에 들어간다고 해도 예전 같았으면 많이들 좋아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최근에 코스피 200이 공매도 대상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또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연임 이슈도 지금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임기가 아직 많이 좀 남은 게 아니었습니까? 2022년 2월까지가 이제 임기인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몇 개월 전, 한 6, 7개월 전에 이제 이 신호를 주죠. 시그널이 가는 거죠. 뭐 연임이냐, 재연장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는데 그게 아마 이제 하반기 정도에 7, 8 정도의 어떤 언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이게 시기가 문제입니다. 그 시장에서는 한 7, 8월, 8, 9월경 정도에 이제 이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중론인데요. 그럴 때 만약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부재하거나 아니면 내년에 그 연임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시장의 시그널이 나올 경우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연임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지금 현재는요 연임 가능성이 다소 높은 상황인데요. 이 제롬 파월 의장이 공화당원 출신인데다가요. 그다음에 그 금융 규제 관련해 가지고 좀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금융 규제, 은행들 강하게 규제하고 세금 많이 더 걷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미국 민주당인데 제롬 파월 의장은 좀 그런 부분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이제 공화당원 이라는 뭐 그런 측면에서 그 민주당 내부에서 좀 한번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바꾼다면 그럼 누가 될 거냐? 지금 이제 그 연준 부의장으로 있는 그 부의장으로 돼 있는 그 브레이너드가 있는데요. 그 이사가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원이고 금융 규제에 대해서 좀 강력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브레이너드가 좀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둘 다 이제 뭐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중립에 가까운 비둘기파 정도, 그다음에 브레이너드가 이사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조금 비둘기파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긴축 시기가 좀 늦춰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이제 마지막으로 증시 흐름은 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예상을 좀 해주시자면요. 그간 외국인이 9조 원 넘게 이제 5월달에 국내 주식을 팔았어요. 아무래도 그 MSCI 리밸런싱과 이제 맞물려 가지고요. 우리 MSCI EM 선진국 MSCI 신흥국 지수에 이제 한국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줄어드니까요.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종목 변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리밸런싱 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물량이 출회가 됐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런 MSCI 리밸런싱이 종료된 만큼 그간의 이제 공격적인 순매도세가 조금 다소 이제 순매수세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순매수세로 전환되더라도 그 규모는 좀 다소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어제가 이제 어제 MSCI 리밸런싱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외국인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제일 먼저 산 게 반도체랑 자동차거든요. 업종 대표주, 그러니까 반도체랑 자동차주들 좀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백신 접종 속도 빨라지면서요. 경기 회복의 기대감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하게 이제 소비재, 그다음에 서비스업
이런 측면에서도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투자 전략 짜시는 게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증시 전망대 증권부 정경준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